세계 경제를 한눈에 보는 글로벌 경제, 오늘도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정부가 유류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벌써 석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노란색이 아니라 다른 색 시위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네, 유류세 인상은 철회가 됐지만 사실 네. 지난 주말까지도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벌써 11주째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피로감 때문에 이 분열과 갈등을 끝내자는 말씀해 주신 그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일요일 프랑스 파리 시내입니다. 곳곳에서 붉은색 스카프와 외투, 모자 등을 착용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러네요. 사람들은 폭력은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네. Alors on dit stop, stop aux violences, stop à tout. Les débats sont ouverts partout, donc attendons de voir ce que les débats vont donner et qu'on calme le jeu et que tout ça s'arrête. 현재 경찰 추산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는데요. 이들은 노란 조끼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대부분 시위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참가자들이 상당히 폭력적인가 봐요. 맞습니다. 일부 이제 시위 참가자들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약탈, 네. 방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노란조끼 시위 현장인데요. 네.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지자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서 진압에 나섭니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한 남성이 눈에 고무탄을 맞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는데요.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석 달 동안 10여 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On voit bien que le pays peut être un peu divisé en deux par rapport à cette question. Aujourd'hui, on n'a plus besoin de ces manifestations. En réalité, 현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도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30여 명의 취재진이 폭행을 당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면 프랑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항의 시위가 과격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네. 파리 중심부인 샹젤리제를 따라서 상점들은 문을 닫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관광객들의 발길 또한 끊겼습니다. 그렇겠어요. 최근 3개월 동안 파리행 국제선 항공편 예약이 6.8% 감소했고요. 관광객 수도 4.2% 줄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상점과 음식점 등이 입은 피해액은 20억 유로,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On me casse la vitrine, vu ce qu'on a vu à la télévision sur Paris ou dans d'autres villes. Nous, c'est vrai qu'on subit les conséquences. Et... 건설과 운송, 식품 등 수많은 분야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5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잖아요. 네. 백기를 든 셈인데 그래도 이렇게 노란조끼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마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위는 마크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유세를 폐지했는데 이게 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한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중간소득의 60% 이하를 버는 빈곤층은 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합니다. 네. 이 가운데 3분의 1이 어린이들인데요. 또 월소득이 855유로, 100만 원 남짓 버는 사람들이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Ou également des travailleurs pauvres avec des niveaux de revenus de temps partiel ou d'alternance d'emploi et de chômage qui ne permettent pas d'être au niveau du seuil de pauvreté. 실제로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인데요. 이들은 부유세와 연금 고용 등 경제 전반으로 의제를 확대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ai 1 100 € avant même d'avoir payé à manger ou les trucs du collège à mon fils qui sont partis en facture. Comment tu fais pour vivre? Je n'ai jamais vu, je ne sais même pas ce que c'est de vivre. Je survis. 네, 부유세와 관련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나 보죠? 네, 폐지했던 부유세만큼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다른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성남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소도시를 돌면서 사회적 대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한 뒤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ais plus profondément, je pense que nous pouvons faire le même talent, la même motivation. Deux enfants français n'auront pas les mêmes chances de réussir dans des familles différentes ou dans des lieux différents. C'est ça ce dont on devrait s'indigner. Et ça n'est pas un sujet de fiscalité. 마크롱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도 단행했습니다. 월 192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7% 올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고 거주세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할 경우 GDP 대비 내년 재정 적자 규모가 2.8%에서 3.4%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노란조끼 시위는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데요. 유럽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한 데 이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정치 지형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항래 아나운서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